아마 그러면 사람 먹는다는 얘기를 하신 걸로 봐서는 펜멘다졸이랑 비교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에 실험용으로 저희가 하는 게 있어서 그 빈속에 그냥 알벤다졸 먹기, 어차피 흡수율이 1%도 안 되니까 0.7%인가 그러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서 공복에 먹는 걸로 해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지껏 제가 연구했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흡수가 거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 생체량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몸에서 계속 열이 나요. 그렇다고 기분 나쁜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 날씨 되면은 저도 약간 싸늘함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더 추위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요 근래. 그렇다고 해서 뭐 피부에 뭐 감기가 심하게 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이제 작용을 못하는 건 아니고, 뭐 가렵던가 이런 것도 증상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생체량이나 이런 것들, 음식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알벤다졸이 흡수가 되면서 어떤 그 말단, 콜린 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흡수가 되지 않고 장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활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꾸룩꾸룩 소리도 좀 쉬었다가 먹게 되면 나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먹을 땐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예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변 상태가 별로 이렇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연구를 위해서 유산균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비싼 것부터 그냥 일반적인 싼 것까지 한번 쭉 먹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형 유산균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 것들을 먹어봤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고가인데다가 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걸 권해드릴 생각은 없고, 근데 그걸 먹었더니 변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했던 거는 벤다졸 종류의 약들이 원래 처음에 항진균제, 그러니까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균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내의 균들을 싹 다 죽일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변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산균을 골고루 먹어봤는데 한국인의 배에 맞췄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계신 분한테 드셔보시라고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차면서 설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한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김철민 씨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너무 체계적인 연구도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약을 먹었을 때 흡수가 되는지를,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혈액 검사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입에 늘 넣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효과가 있어야 되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소화가 돼야지 내 거가 되는 거죠. 인삼도 흡수가 안 되면 그냥 대변으로 나갑니다. 먹었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건 아니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맥 주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죠. 정맥 주사를 했으니까 했는데 효과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어떤 유의적인 의미가 있지만 경구 투여를 했는데 그분 소화기나 상태나 뭐 아시다시피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소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위축돼 갖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선은 자신만의 기준을 찾는 게, 또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그 아나파요 TV 뭐 이런 말씀 몇 개 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도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으셔서 좋은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정석 많이 남겨져 주셨지만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좋아지신 분들 꽤 많다고 했는데, 좋아지신 분들도 많겠지만 뭐 특별히 효과가 없던가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 안 맞으면 100%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기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자기 기준, 힘들다, 기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꼭 마련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바이오틱스와 베타글루칸을 먹는 이유는 뭐 독시사이클린이 유산균을 죽일 때, 독시사이클린은 항생제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그 벤다졸 계통을 먹었을 때 변이 안 좋아지는 거랑 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쇠고기, 두부, 강낭콩, 마늘, 브로콜리, 양배추 삶아서 갈아 드시라고 이제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랑 제가 연구 몇 가지 하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쓴 논문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생식이나 아니면 갈아서 먹는 것이 씹어 먹는 것보다 좋은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실험 결과로는 나쁘다였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이 그렇게 나눠서 먹게 하고 소화기 상태나 위장 상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을 본 실험이었는데요. 월등하게 그냥 씹어 드시는 분들이 훨씬 효과가 좋았고, 그 다음에 그냥 생식이나 이런 것들을 오래 드셨던 분들, 그러니까 안 씹고 그냥 삼키시는 분들, 물론 얇게 갈았겠지만요, 이런 분들은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갈아 드셔도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한테 맞는 거를 자기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꼭 중요한 일이니까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예, 여러분, 오늘도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